지난 영상에서 수양대군이 김종서와 황보인, 안평대군 등등을 죽여 권력 1인자가 된 사건, 계유정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자기 형의 아들은 죽이진 않겠지, 혹은 내쫓진 않겠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미 왕이 된 거나 다름없는 권력을 수양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는 그 어린 단종도 했을 겁니다. 왜냐면 너무 무서웠으니 그러길 바랬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수양 입장에서 보면 이미 친동생도 죽였으니 브레이크를 밟을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런 명분 없이 단종을 내쫓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단종의 주변인들, 예를 들어 자신을 아껴주던 세종의 또 다른 자식이나 궁녀들, 그리고 외가 쪽 사촌들을 다 유배 보내거나 죽여버립니다. 이건 마치 왕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네 주변인들은 계속 죽을 거다와 같은 협박이죠. 이때 단종의 나이 고작 15살입니다. 은인 때문에 주변인들이 죽어난다고 생각을 했다면 정말 이 어린 나이에 버티기 힘들었을 겁니다. 1455년 그렇게 단종은 압박에 이기지 못하고 왕을 수양대군에게 넘기게 됩니다. 왕이 된 수양은 단종을 상왕으로 밀어내고 행덕궁에 가둬두다시피 했는데 이런 단종에게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바로 성산문, 백년, 이계, 하위지, 유성원, 유흥부 이 6, 즉 사육신입니다. 이들은 수양대군을 몰아내고 단종을 포기시키려고 합니다. 어느 날 명나라에서 사신이와 잔치를 열어주는데 잔치 중 왕이나 왕세자를 뒤에서 호위하는 사람들은 고위급 무관들이었고 마침 그 고위급 무관이 사육신 중 한 명인 유흥부였습니다. 이 유흥부가 호위하는 척 서 있다가 수양대군의 목만 치면 되는 일이었는데 그날 기분이 쎄하다 느낀 한명회가 호위를 하지 말아라고 했다고 합니다. 사실 한명회 때문에 거사가 실패한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야사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어쨌든 거사가 실행이 될 것 같지 않자 성산문은 거사를 나중으로 미루자고 하고 유흥부는 그냥 일을 저질러 버리자고 서로 언쟁을 하다가 암살작전은 기약 없이 미뤄지게 되는데 이 암살작전이 얼마 후에 발각되고 사육신은 국문을 받다 열받은 세조가 이들을 죽여버립니다. 죽이고 이들의 시신을 3일간 효수해버립니다. 사실 이들만 죽은 게 아닙니다. 수십 명의 관료들이 죽어나갔고 그 관료들의 집안 사람들은 노비가 되거나 똑같이 죽어나가 수백 명 이상이 죽었을 겁니다. 참 잔혹합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단종은 상왕에서 노산군으로 강등당하고 유배를 가게 되는데 유배를 보내서도 가만히 놔둘 수 없었던 세조는 단종에게 사약을 보내는데 나는 조선의 6대왕이고 너는 7대왕이니 어찌 6대왕이 7대왕이 내린 사약을 먹고 죽을 수가 있겠냐. 내 자존심이 있지. 그냥 내가 알아서 가련다 하고 목을 매달아 죽었다고 합니다. 참 단종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수양대군 세조는 개새끼입니다. 도덕적으로 정말 같은 새끼입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그냥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세조는 왕으로서는 괜찮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앞에서의 그러한 일들은 기득권 세력들의 싸움이고 백성들은 사실 누가 죽던 와닿지 않았을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백성이 가장 편해야 좋은 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수양은 인성은 개새끼지만 왕으로서는 꽤 괜찮은 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욕하셔도 좋습니다. 사실 왕권 강화와 국방력 그리고 효율적이고 검소한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세조를 깔 게 있을까요? 세종이 시행했다가 세종이 폐한 6조 직계제를 세조는 다시 시행합니다. 6조의 판서들이 우정부의 정승들을 거치지 않고 세조에게 바로 보고를 하게 되고 여러 본인의 반대파들을 숙청하면서 왕권은 매우 강화됩니다. 왕권이 강화되면 뭐가 좋으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통 백성을 괴롭히는 건 조정 대신들입니다. 그들이 본인들의 이득을 위해 백성들을 착취하는데 왕은 사실 딱히 백성을 괴롭힐 이유가 없습니다. 왕은 민심이 중요하기 때문이고 백성이 잘 살아야 세금도 잘 거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권이 강하면 대신들은 왕의 눈치를 보느라 백성들을 괴롭히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군대를 만드는데 보법제를 도입을 하는데, 이 보법제가 좀 괜찮은 게 3인 1조로 구성이 되는데 한 명이 군대를 가면 2명이 비용을 대는 겁니다. 그리고 태종 때 시행했던 호적제와 호패법을 강화시켜 군역 부과를 잘 하게 되었고, 진관체제를 시행하여 국방을 강화시켰습니다. 물론 진관체제는 나중에 문제점이 드러나긴 합니다. 그리고 직전법이 있습니다. 세조 전까지는 전직 관료들도 본인들의 토지에 대한 세금을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조는 일도 안 하는 놈들이 뭔 세금을 걷어? 다 죽고 싶대? 현직 관료들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직전법을 시행을 합니다.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서인 동국통감도 세조 때 편찬하여 성종 때 완성을 하고, 그리고 성종 때 만들어졌다는 법전인 경국대전은 세조가 거의 다 만들어 놨습니다. 몇 년만 더 살았어도 세조가 완성했을 겁니다. 세조 이전의 왕들을 보면 여러 명의 부인들이 있었죠. 그런데 세조는 본인의 부인인 정의왕후만을 사랑합니다. 술을 정말 좋아하는 세조인데 여색은 멀리했다고 하며 아주 검소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세조가 되게 효율적인 왕이라고 느끼는 게, 필요없는 관청이나 관리들을 보면 그냥 없애버립니다. 물론 관리들은 집으로 보냅니다. 죽이진 않고요. 이게 아무리 왕이어도 실행하긴 쉽지 않을 텐데 앞에 말씀드린 이러한 업적들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소하고 효율적인 왕,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조가 이렇게 능력이 있어서 친형제나 조카까지 죽여가며 왕을 하고 싶었나 봅니다. 본인이 하면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도 한번 해보면 안 되나, 이런 마음이었었나 봅니다. 어느 날 세조가 잠을 자는데 꿈에 단종의 엄마 현덕왕후가 나와 세조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고 합니다. 그 후 그 자리에 종기가 나기 시작해 1468년 52세의 나이로 죽습니다. 사실 사육신이나 신숙주, 그리고 한명회 같은 인물들의 이야기도 참 재미있을 것 같은데 제가 왕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려고 하다 보니 놓치는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조선사 인물편은 나중에 기회되면 만들어 보도록 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모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